결과에 머물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사라졌어. 이걸 다 지켜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38페이지 보면은, 자, 갈망이 사라졌는지 살펴야 당신이 실제로 자신을 바꾸는데 성공을 했는지 훌륭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실현된 상태를 계속해서 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정말 마음속에서 이뤘다면 더 이상 갈망할 수 없다. 더 이상 간절히 바랄 수가 없다. 왜? 이루어진 걸 가지고 뭘 간절히 원해요. 그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이미 이루어졌어. 이상하게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야. 누군가한테 확인 받을 필요가 없어. 본인이 안 해요. 근데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본인의 착각일 수 있어요. 희망사항. 이 정도면은 이루어진 거 아닐까라는 희망사항. 근데 정말 이루어졌다면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확신을 갖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러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커지더라. 감사한 마음.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41페이지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때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가정의 법칙 창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필수사항 첫 번째 뭐냐, 무엇보다도 그 소망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타오를 듯이 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난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고 싶어 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해야 한대요.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간절히. 이 첫 번째의 핵심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패밀리들도.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설레는 소망 찾아라. 간절한 소망을 찾아라. 내 가슴을 두근거리고 진짜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찾아라. 그냥 저거 되면 좋겠다,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별로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금의 현실이 힘드니까 생각하는 그런 소망 말고, 날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고 막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소망을 찾아라. 제가 이걸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지점 그거잖아요. 간절히 원한다고요? 아니, 결과에 머물라면서요. 결과에 머물면 간절히 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갈망이 사라진다면서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소망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사랑에 빠질 만한 소망을 찾으면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 소망을 계속 상상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상상하면서 기분 좋아, 신나, 너무 좋다고요. 근데 핵심은 계속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 머물러라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고 한 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뭡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갖추십시오. 자, 이 모습은 잠에 빠진 듯 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상태는 잠과 비슷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내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다. 몸은 지금 잠과 비슷해서 거의 잠들락 말락하고 통제권이 거의 사라졌지만 내 의식에 대한 통제권은 있어서 내가 의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잠과 비슷한 상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만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만 기억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까먹고 보통 사람들이 세 번째만 기억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 자,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한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경험할 만한 일을 내 상상 속에서 경험해라. 결과에 머물러라. 결과에 머물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사라졌어. 이걸 다 지켜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소망도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줄 만한 뭔가를 바라는 약간 그런, 날 설레게 하는 것보다는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걸 내가 피하고 싶은 반대급부의 소망을 찾는다거나. 근데 그 소망이 설레진 않아요. 그냥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망인 거야. 그죠? 해야 되는 소망, 살기 위해 필요한 소망을 찾지 날 설레게 하는 소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라고 말은 해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원하지. 하지만 설레지는 않거든요. 그거 된다고 해서. 조금만 더 읽고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잠과 비슷한 상태 만들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가치는 이러한 절대적 부동 상태가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해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집중력의 힘을 끌어올려 줍니다. 자,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와요. 뭐 사실 네빌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어떤 영적 스승들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의 힘이에요. 얼마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잠과 비슷한 상태가 이 집중력의 힘을 굉장히 증폭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를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결과로부터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 결과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림의 떡, 희망사항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좀 책에 나온 것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로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리고 마치 짝사랑할 때의 감정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짝사랑할 때의 감정. 왜냐하면 짝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소망을 가질 때도 일방적입니다. 소망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소망을 사랑하죠. 진짜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야 우리는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변화합니다. 달라져요. 근데 애매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많은 포밀리들이 어떤 방법이나 조건이나 어떤 환경들을 단정 지어놓고 규정 지어놓고 난 이런 상황으로 부자가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소망들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재고 따진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씩은 그런 적 있잖아요. 누군가가 너무 좋으면 혹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난 사람을 좋아한 적이 없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를 좋아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미친듯이 좋아한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만화 캐릭터가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이성이 됐든 누군가를 엄청나게 좋아했을 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뭔가 되게 성실해진다거나 갑자기 막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갑자기 먹는 거 조절한다거나 혹은 흡연자인데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다거나 술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좀 끊게 된다거나 내가 어떤 사랑에 빠졌는데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면 애매할 때 말고 너무 좋아하면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할 거고 저렇게 하면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재고 따지지 않는다고요. 너무 사랑에 빠지면. 한마디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받겠어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않아요. 그렇게만 돈 벌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그냥 누구나 돈은 벌고 싶죠. 하지만 날로 먹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아. 이면은 나는 그 소망을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내비리 알라는 게 여러분이 정말로 그 소망을 정말로 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원하지 않는 소망은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애매하게 원하는 거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진다. 그 정도로 사랑에 빠지면 이루어지더라.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계속 간절히 바라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야. 근데 출발점에서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바란다는 거죠. 출발점에서는 처음부터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그 포기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뛰고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 뭐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정말로 설레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 나한테 나는 그냥 돈이 필요한 줄 알았다. 그래서 맨날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난 돈 때문에 설렌 적이 없어. 그러면 소망이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에 머문다고 했을 때 결과도 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설레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하지도 않게 되고 와닿지도 않게 되고 결과에 머물러도 그렇게 신나지도 않고. 자, 이게 중요한 이어지는 포인트인데 자, 잠과 비슷한 상태를 빼놓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찾고 그리고 이제 결과에 머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어야지 결과에 머물렀을 때 좋습니다. 신나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소망을 결과에서 그 안에서 느낄 때 그때 감사함도 크고 신나고 한다고요. 그런 소망은 신나요. 생각보다는 덤덤할 수 있지만 그 덤덤하다는 게 진짜 너무 무덤덤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 좋아하는 소망이라면은 했을 때 신나요. 제가 옛날에 펩시라는 롤렉스 시계를 심사화를 해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 펩시라는 시계를 정말로 원했어요. 상상만 해도 신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계가 나한테 이미 왔다는 것을 알았죠. 상상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냥 알아요. 이건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 더 이상 상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백화점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왔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루어졌으니까 덤덤하냐? 안 덤덤했어요. 완전 신났어요. 백화점에서 소리 지를 정도로 신났어요. 와우! 예스!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놀라서 입을 턱 막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신나. 정말 설레는 소망이면 신나요. 근데 이뤘는데 별로 그냥 그래. 그러면 진짜 설레는 소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내가 별로 바라는 소망이 아닌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물론 항상 막 가슴 뛰고 설레고 막 엄청나게 막 간절히 바라고 그런 소망만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소망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맨날 그런 소망만 내가 찾고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소망들을 찾아보고 한두 개 이뤄보는 거는 너무 신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내 가슴을 지금 뛰게 할 만한 소망. 지금
두근거리게 할 만한 소망.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쓰기만 해도 너무 신나고 기분이 막 업되고 입가에 미소가 딱 지어지고 우울하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그런 소망. 근데 잘 못 찾는 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한테 허락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늘 타협하고 살아온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중에 내가 돈을 얼마큼 모으면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렇게 해야지, 결혼하면 뭘 해야지,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 해야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뤄왔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계속 미루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게 맞나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헷갈리지 않더라도 내가 그거 지금 해도 되나? 저항이 있어서 상상인데도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고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런데 내 조건이 어떤데, 내 경제 상황이 어떤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 롤렉스 시계 상상할 때 저 가난했어요. 제 통장에 300만 원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벌던 돈이 200만 원인가 월에?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롤렉스 시계를 상상했잖아요.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그 시계를 갖게 됐고, 갖게 되는 과정 중에서 월 수익도 몇 배로 늘어났죠. 돈이 생겨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내가 그걸 상상했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조건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환경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펼쳐진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설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설레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걸 찾으면 신나요. 그죠? 신난단 말이야. 신난다는 건 뭐예요? 텐션, 에너지가 달라지죠. 그럼 내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달라져요. 누군가는 인정받을 때 혹은 칭찬 들을 때 너무 신날 수도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인정받는 거. 네빌 링슨 저자분 있잖아요. 라그팟인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돈에 대한 심사화를 아무리 해도 설레지 않더라. 100억이니 1000억이니 뭐 백날 해봤자 설레지가 않더라. 신나지가 않더라. 그거 와닿지가 않는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걸 상상했더니 너무 신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상상했더니 그 신나는 기분 속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번역한 네빌 고다드의 책이 미친듯이 나간 거죠. 난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 상상했는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돈을 직접 상상하지 않아도 정말로 바라는 뭔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채워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과 그 에너지에 공명해서 나머지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돈이면 돈인 거고, 뭐 건강이면 건강인 거고, 인연이면 인연인 거고. 그러니까 좀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설레는 게 뭔가.